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도 잘 몰랐습니다, 저는. 그래도 여러 교수님들이 뽑아주신 문제, 요점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. 동차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신체 손해사정사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.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도 잘 몰랐습니다, 저는. 근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러 교수님들이 뽑아주신 문제, 그 다음에 요점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. 한 9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동차 합격했습니다.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법, 그 다음에 보험업법,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3과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법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3과목 중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보험계약법은 처음부터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내용이 뒤죽박죽되고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.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나중에 마지막에 잘 외우면 되는 과목이라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고요. 손해사정 이론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3과목 중에 보험계약법을 집중적으로 했고요. 그래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1차 시험을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의학이론이나 책임보험, 자동차보험, 재산보험 중에서 의학이론이 가장 쉬웠고요.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갈수록 재미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기초보험을 잘 정리해 두면 면부책이라든가 보험금 계산, 약술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계산 부분보다는 약술이나 면부책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면부책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술 위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 계산이나 면부책에 치중을 했더라면 약술을 준비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 개정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꼭 암기해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암기해두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약술보다는 계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 2~3시간은 꼭 4파트로 나누어서 산재보험 쪽, 그 다음에 선원보험, 해외근제 등을 각 문제를 항목별로 5개 정도를 뽑아서 꼭 연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영업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계산뿐만 아니라 약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연결해서 약술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장애율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요. 보험 약관을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의 계산에 집중해야 합니다.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려운 부분이라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자기가 틀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.
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문제들,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험 마지막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정리해 놓았던 노트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1차, 2차 그래도 동차 합격을 해서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습니다. 여러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꼭 마지막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처음보다는 그래도 수월해지실 겁니다. 동차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요. 끝까지 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다들 화이팅 하세요.